아주 큰 병을 얻으셨는데 이 안에서 극복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준비되셨죠? 네. 늘 박수와 환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네. 저희 드림센터에서 오신 다이아몬드 김정아 리더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삿포로 가족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좀 가족을 좀 지키고 싶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도 찾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리 남의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뭐 방금 얘기 들으셨겠지만 큰 병을 얻었었고 그래서 참 요즘에 아프신 분들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는 이제 또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남편의 그 이제 실직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 정말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고 좀 어렵잖아요. 좀 경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럴 때 좀 조금이라도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죠? 우리 다 잘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이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다 이제 어려움을 한번 겪어봤던 사람이거든요. 재정. 이 세 가지가 기본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남편이 제가 30 후반에 회사를 그만뒀었어요. 이제 잘 다니던 회사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뒀었을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좀 그 재정의 어려움을 경험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 늘 뭐라 그럴까 늘 가정이 좀 조금만 터트리면 뭐 불안감이 조성되는 그런 좀 위기 속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고 또 저는 이제 요즘에 여러분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암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암이라는 큰 병도 얻었었고 근데 또 나았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보니까 제가 아프고 나니까 너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리더님들도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 남편의 실직도 경험도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 가족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파트너 리더님들도 보니까 어, 내가 그 이제 부모님들이 아프시거나 하면 우리가 뭐가 많이 들죠? 병원비, 간병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정 문제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얼굴을 좀 붉히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좀 기본이 어느 정도는 해결돼야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아마 다 고민들 한 가지씩 있으시죠? 근데 그 고민들이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우리가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자들은요, 노력보다 먼저 이걸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히시는 분 또 선물 드릴게요. 뭘 바꿀까요? 생각, 습관. 네. 짠! 환경을 바꾼다고 해요. 부자들은 노력보다도 먼저 환경을 바꾼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이 부자에 대한 생각도 어떤 사람이 부자가 이것도 조금씩은 다를 텐데 그래도 저는 부자라고 한다면 앞에 세 가지 정도, 재정, 건강, 관계 정도는 좀 해결되고 그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자들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환경을 바꾼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보다 잘 살고 싶다면, 내가 있는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를 그 환경으로 가져다 놓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이렇게 좋은 시간에 또 이런 자리에 와서 배움의 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장소, 사람을 바꿔야만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내가 보내는 시간, 그다음 내가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을 바꿨어요. 우리가 내 주변에 회사원들밖에 없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 뇌는 회사원의 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가정주부면 내 뇌는 가정주부의 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 이렇게 있다 보면 내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를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시간,
보내는 시간, 장소,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환경이죠. 여러분, 환경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읽는 책, 내가 보내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내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욕심도 많았고 너무 잘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 잘 살고 싶다라는 의미가 뭘까?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면 잘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제 남편이 여의도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돈 벌어다 주면 그걸로 재테크를 잘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테크 잘하고 또 아이들 잘 키우는 게 그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부동산 재테크를 잘해서 서울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지역에 집을 장만을 했고 그래서 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회사에 이 사표를 던졌어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가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집에서 아주 푹 쉬셨거든요. 그러면서 위기를 경험을 했었고 아이들 정말 열심히 키우고 막 애들 교육에 위해서 애썼지만 내 뜻대로 안 되던데요. 특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공부를 그닥 잘하지가 않더라고요. 공부도 좀 못하고 제가 생각하는 만큼 커주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물론 지금 너무 예쁘게 잘 컸지만 그러면서 아, 이게 잘 산다는 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도 몰랐고 또 잘 살아야 된 도구도 없었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쯤에 우리 스폰서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스폰서님은 우리 김효은 스폰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은 둘째의 친구 엄마였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이제 왜 초대를 했냐면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더블 X를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더블 X 주문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폰서님 너무 신나갖고 3%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한 거죠. 언니 주는데 받으러 가자고 프로모션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선물을 받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었고 너무너무 초롱한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언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왠지 가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알았어 하고서는 제가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제가 잘 살고 싶었던 저였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오니까 제가 진짜 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초록초롱한 눈빛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하나?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되게 좋은 인상이었고 그때 조금 충격으로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는 신우회 랠리 신우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아메이 사업이 사실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제품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저를 또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팅장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리더님이 오셨는데 요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당시. 이거랑 똑같은 그림은 아니었는데 왜 남자가 낭떠러지에 있는 그림 보여주신데 제가 진짜 가슴에서 뭐가 쿵 하고 뭐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면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실직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푹 쉬시면서 제 수준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유지를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세를 두고 남양주 덕소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왔는데 1년 동안 푹 쉬시면서 이게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엄마들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남들은 다 남편들이 직장에 가는데 우리 남편은 집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남편은 직업이 없을까? 그런 시간을 1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왔었는데 저희 남편이 금융권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좀 뭐라고 그래 현실 점검이 좀 빨라요. 그래서 저한테 늘 얘기했던 게 너 나만 믿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어찌나 섭섭하던지 아 무슨 나만 믿어도
믿어라고 해야 돼도 시원찮을 판에 뭘 나만 믿으면 안 된다고 하고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또 너 애들 한참 돈 써야 될 때 나 내려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잖아요. 근데 제가 좀 섭섭했었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섭섭했지만 마음 한켠에 그 마음을 뒀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그래,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자격증 따야 되나, 뭐 직장 다녀야 되나, 자영업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아이들 어느 정도 크면 다 엄마들 다 집에 있는 사람은 없고, 뭔가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 뭔가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하는 일들이 어린이집, 아니면 요양보호사, 뭐 사회복지사, 그 정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는 주부 생활을 한 1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했었고 괜찮았는데 이제 아이들 주부 생활 키우면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주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에너지가 없어서 남들은 그거 다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았고 힘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도 못 키우는데 내가 무슨 막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편이 실직을 경험을 하면서 늘 가정적으로 불안했었고 또 돈도 맘대로 못 쓰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죄송합니다. 나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발병하면 계속 다스려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스테로이드를 놔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인지.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지루성 피부염이 오기 전에 이명증이 먼저 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지했었던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왜냐하면 겉으로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재정이든 건강이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뭔가 이 조짐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아픈 것도 사실 처음에 질병을 얻잖아요.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냥 조금 이것만 뭐 증상이 겉으로 조금씩 오면 이것만 치료하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죠. 재정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는데 괜찮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부자들은 환경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리한 환경에 있는데도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부자들은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결과가 좋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내가 좋은 환경에다 먼저 갖다 놓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떤 시간도 장소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을 바꿔야만 내가 삶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현재 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물질의 결핍이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뭐 못 먹고 못 사고. 근데 요즘에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못 입는 사람도 없고. 근데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가난은 뭘까? 여러분 가난하세요? 부자세요? 아마 마음속으로 난 좀 가난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게 어떤 선택권이 없고 기회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이런 것들이 가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남편의 실직을 경험을 하면서 자꾸 긴축을 하게 되고 아이들 교육비도 아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덜 썼으면 좋겠는 거고 저는 조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더 썼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좀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 가난한 마인드, 가난한 생각, 가난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상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층이 고착화된대 요즘에는 계층이 이제 이동이 어렵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게 싣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내가 가난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난한 생각을 물려주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수입은 임시 수입이고 지금 이제 100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스폰서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들의 수입이 임시 수입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쵸? 저는 남편의 수입이 끊어지는 임시 수입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고 우리 남편이 영영 잘 벌어다 줄 거라고 제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노동 수입은 언젠간 끊어지고 자산 소득하고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족하다는 거죠. 요즘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격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격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도 성격이 있대요. 그것도 몰랐어요. 아, 이 돈도 성격이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돈의 속성 중에 이 자산성 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소득이 자산성 소득이고 연금성 소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돈이라는 게 돈을 번다 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폰서님이 여러분 아메이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 돈의 속성이라는 김승호 회장님의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김승호 회장님은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투자를 하고 어떤 돈을 벌 때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원칙이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빨리 돈 버는 일은 멀리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메이를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벌어? 우리 수입에 관심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 수입이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로 돈을 주는 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빨리 돈 버는 거 얼마가 되는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 아메이 소득 이 자산 소득에 별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배우는 것도 시간 투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면서 이 자산소득, 성격이 좋은 돈은 이렇게 빨리 되지 않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도 성격 좋은 사람 좋잖아요. 그렇죠? 돈도 성격 좋은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성 소득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데, 돈을 쓰게 되는데, 버는 건 어때요? 어느 일정 나이가 돼서 돈을 버는데, 어느 또 일정 나이가 되면 수입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임시소득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의 연령대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어때요? 은퇴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런데 수명은 어때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임지에 실린 그림인데 100세 시대. 저는 이 100세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1990년대만 해도 많이 돌아가시는 연령대, 즉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죠. 70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7, 80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어서 저축해서 어떤 금융소득 이런 것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주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100세 시대에 진입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돈 버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100세 시대인데 은퇴가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단순히 금융소득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자산 형태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잘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15년에 타임즈에 보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는 어때요? 120세까지도 산다는 내용인데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너무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 우리가 삶의 형태도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100세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바뀌고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0세 시대는 이미 이제 사람이 사는 시간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달리. 그래서 예전에는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뭐 저축하고 이런 것들이 맞았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듭니다. 2035년이면 국민 30%가 65세 이상이 되고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AI는 예측했어요. 노인 돌봄을 위한 AI 로봇이 거리에서 활약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 하늘에 하늘 택시가 떠다닙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하늘 택시가 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AI 로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음식 서빙부터 간병, 배달까지 로봇이 담당하고 우리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K-팝보다 K-메타버스가 더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AI는 2035년이 되면 VR과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콘서트를 즐기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마지막으로 2035년엔 현금이 사라집니다. 지갑 없이 얼굴 인식 결제, 손바닥 스캔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시대. AI는 10년 후 한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완전히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어요. AI가 예측한 10년 후 한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실감하세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올해로 이제 9년 차인데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낯선 얘기였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막 뭐 4차 혁명도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낯선 얘기였고 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 그런 것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지금 AI며 4차 혁명이 이미 우리 현실로 왔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이 속에서 배우다 보니까 시대가 빨리 변한다는 것도 더 제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변하게 됐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젊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60대는 옛날에 40대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관심 갖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에 관심 가질까요? 건강하고 노화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젊게 살까? 그래서 헬스와 뷰티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동안 열풍이, 어떻게 하면 젊게 살까?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까? 사람들 모이면 다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좀 젊어지는 거. 그다음에 또 건강 문제. 사실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다 고민하는 문제들 다 건강 문제 아니면 좀 젊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 오래 살기 때문에 맞벌이가 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왔는데 일자리도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자리는 과연 무사할까? 이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하죠? 이 일자리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기계하고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화도 잘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왜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람하고 관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직장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 있죠? 아마존. 그 아마존의 그 회장님 제프 베이조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니까 10년 뒤에는 뭐가 변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무엇이 변할까에 집중하지 말고 뭐가 변하지 않을까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 직업이 뭐가 변할까, 뭐가 유행할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 보시면 그 상가에 임대 같은 거 보면 계속 뭐가 바뀌는 거 아세요? 그렇죠? 업종이 계속 바뀌고 이게 좋다 그러면 또 잠깐 하고 뭐가 바뀌고 계속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 아메이 사업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헬스 앤 뷰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AI가 와도 이 사업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업이겠구나. 왜냐하면 휴먼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AI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영업. 어, 코로나 때 이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핫한 상가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15년 이래 지금처럼 텅텅 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영업이 어려우니까 건물주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건물 하나 갖는 게 굉장히 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건물 갖고 있어도 자영업이 힘들면 이 건물주도 고민이 깊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 전문 직종 굉장히 좋아하지만 전문 직종도 은퇴 절벽 그리고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자 돌림 변호사
뭐 회계사, 의사 이런 것들도 예전 같지가 않고 어, 정말 이렇게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죠.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 그 여기 투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의 사사분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E와 S에 속해 있어요. 직장인이거나 자영업 전문직. 근데 직장인이나 자영업 전문직이나 똑같은 노동 수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의사 선생님. 손을 다쳤어요. 손이 막 떨려요. 그러면 더 이상 수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돈을 벌려면 시스템이 돈을 버는 구간인 이 B와 I 구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B와 I는 돈이 많이 들어요. 사업가도 투자가도. 여러분 투자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이 노동 수익 구간에서 자산 소득의 형태인 시스템이 돈을 버는 형태로 가야만 하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럴 방법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근데 사실 우리가 회사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시스템을 사라. 이거 뭐냐면 뭐 그 스타벅스 같은 거. 근데 우리 같은 개인에게 주지도 않아요. 이런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시스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E와 S 구간에서 B와 I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있는데 바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 비즈니스 오너 구간이라는 거죠. 아메이는 사업가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가 뭘까? 저는 아메이는 마트다. 예전에 제가 3% 6%일 때 우리 심하영 리더님이 대전 아니 그 드림센터에 오셨어요. 분당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메이는 마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정말 제가 아주 귀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때 리더님의 그 스토리 있잖아요. 이준호 리더님이 10억의 빚을 졌고, 그게 지금도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스토리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오래 남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 그래, 아메이는 마트구나. 그게 굉장히 강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쓰는 제품들이 있어요. 생필품. 생필품이 있는데 이 생필품이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가보면 생필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 마르지 않는 금맥이 된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산성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우타메이 이제 수퍼를 먼저 바꿔 쓰고 이 감동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애용자 클럽을 만들면서 이게 사업도 돼 하고 쇼도 플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메인 사업을 이렇게 전달할 때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잘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잘 쓰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스폰서님이 처음에 저에게 이제 아메이를 전달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빨개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제가 외출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 가다 보면 쳐다봐요, 저를. 화상 입었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딜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달려들어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막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사진도 가져왔거든요. 얼굴이 화상 입은 것 같았고 막 부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메이 사업을 만났는데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제 제가 결단하고 나니까 좀 안타까워가지고 언니 디톡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좋아 이랬을까요? 저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리고 타사 제품 가지고 디톡스도 해봤었고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뭐 나아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디톡스 하라고 했을 때 사실 제 마음에 좀 거부감도 있었어요. 사실 겉으로는 티가 안 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보라고 하니까 제가 사업도 결단했고 하니까 했죠.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열흘 디톡스를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뭐 못 먹은 것도 많고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 염증이 가라앉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염증이 있어서 얼굴이 열이 막 화끈화끈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심할 때는 고개를 딱 숙이면 염증이 이 밑으로 내리 쏟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났는데 염증이 싹 가라앉으면서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이 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구나. 제가 그때 더 이 아메이 사업에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잘 썼는데 처음에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들다 보니까 좀 마음껏 못 썼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제품 좋은 건 알지만 우리 주부 마인드가 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남편 먼저 자꾸 먹이게 되고 저한테 돌아오는 게 좀 없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점차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제가 희귀병 같았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치다 다녀도. 그래, 내가 이 아메이 뉴트리얼스를 만나서 디톡스를 하면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날씬해진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디톡스를 진하게 하면 1년 동안 하면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왜 그러냐면 못 먹는 게 일단 너무 많고 먹어야 되지 말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작심삼일이 되고 처음에 스폰서님이 알려줬을 때는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자꾸 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만큼 효과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번복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었고요. 전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요. 2년에서 5년 플랜이시고 이제 무자본으로도 할 수 있고 무점포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돈이 없을 때 했어요. 이 가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품을 막 원활하게 막 잘 쓰고 그러진 못했어요. 주부였고 남편 눈치를 받고 하지만 이게 정말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 했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자산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거기다 대박은 뭐냐면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면 매달 이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아메 사업이 나한테 기회가 되고 대안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이제 주부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노동 수입이잖아요. 결국엔 끊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 도우미도 여러분 너무 나이 많으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안 써줘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대안이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기회 많이 찾고 있지만 사실 기회 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스폰서님을 통해서 나에게 기회가 왔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귀를 기울이는데 막 들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문을 좀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팔랑귀의 마지막에 축복이 아메이를 알아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쵸? 저는 진짜 공감을 해요. 그래도 제가 열린 마음이 있었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공자의 습관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성공자들의 특징, 부자들의 특징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전달하면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나 그런 거 못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뭐, 나는 그런 거 안 돼. 뭐, 아는 사람도 없어. 막,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시는데, 내 체질에 맞지 않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근데 사실 체질에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부로 너무 오래 살았고, 직장인으로 너무 오래 살았는데, 이게 체질에 맞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려는 도구인데, 과연 내 체질에 맞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했었던 것 같고,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가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씨앗을 주셨구나,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메이는 엄청난 선물인데, 이 앞에 있는 이런 예쁜 선물이면 좋은데 꼭 이게 선물은 선물인데 왠지 저런 검정본다리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심한 사람이어서 우리 김효원 스폰서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배영주 리더님을 처음에 후원을 했거든요. 저희는 스폰서님, 저 그리고 파트너지만 시작한 게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김효은 스폰서님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 배영주 리더님은 저보다 한 달 뒤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셋이 맨날 다니면서 셋 다 얼마나 소심하게 다녔는지 저희 동네가 작아요. 이 아파트 단지에 학교도 있고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이 무서워서 막 숨어 다녔어요, 처음에. 그 교회 소문 날까 봐. 그리고 엄마들이 말이 많다 보니까 이 아메이 하시는 분들 탁그룹 리더님들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막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고 심지어 계단으로 다니고 막 그랬어요. 김현 스폰서님이 지금 이사 가셨지만 7층에 살고 제가 5층에 살았거든요. 6층에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학교도 같이 다니죠. 같은 반이죠. 교회도 집사님이세요. 하고 우리가 계단으로 다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 봐 무서워가지고 어찌나 싫어하고 막 그러는지 그렇게 소심하게 다녔어요. 저는 이게 선물인 건 알겠는데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보이기가 조금 그런 거 있죠. 이 검정 본다리 안에는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들고 백화점 가기가 조금 창피한 거죠. 근데 앞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들고는 가는데 이 안에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메이가 꼭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싫어하시지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귀 기울이기보다 이런 분들의 성공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결심을 했던 거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게 동네에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 그런 거 못해. 막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러면서 막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심지어 어떤 말도 들었냐면 제가 이제 아는 동생한테 이제 전달을 하니까 언니 그 교회 집사님 언니 이거 한 줄 알면은 상대도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하지 말라 그래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뭐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니 살만한 거 같은데 왜 그래? 이런 아니 살만한 거 같은 게 뭐예요? 그분들은 내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겉보기에는 살만해 보였나 보죠? 근데 저는 살만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말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런 곳에 와서 좀 성공하신 분들, 성취하신 분들의 말을 듣기로 제가 결심을 했던 게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학에 크립 멘털리티라는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부들이 이제 바다 개를 잡아요. 개를 잡아가지고 바구니에다 막 던져 넣어요. 근데 이 개가 절대로 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이 놓으면 개들이 밖으로 기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어갈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개가 끌어내린대요. 끌어내리고 그러면 얘가 밑으로 떠져 걔가 막 올라가면 또 밑에 올라가고 걔를 또 끌어내리고 그래서 얘네는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냥 양동에다 던져놔도 얘네들은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냅둬도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는 보세요. 개들은 사실 바구니에서 쉽게 기어올라 탈출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없는 이유는 높이 기어오른 동료를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당신은 선택할 수도 있다. 도전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개를 방해만 하는 사람, 끌어내리는 사람 분명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그리고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 오르다가 그냥 쉽게 지쳐서 좌절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올라서 바구니를 탈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서 저는 탈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지금 이 현실에서 탈출하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변수가 있죠. 저는 이 변수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나랑 상관없지. 여러분 아픈 것도 나랑 상관없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운권 추첨 잘 되시는 분. 저 잘 안 돼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떤 특이한 거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변수가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변수는 내 개인하고 상관없이 오는 범국가적으로 오는 변수도 있어요. IMF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죠.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위기였던 거죠. 코로나도 왔었고 이런 변수가 있고요. 이런 변수는 내 개인의 어떤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이 오더라고요. 내 능력치하고 상관없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변수가 왔어요. 이 사업을 하는 중간에도 변수가 오더라고요. 제가 사업하기 전에는 우리 가정의 변수를 경험을 했었는데 남편이 실직이 저에겐 큰 변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변수를 막아보려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 변수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메이는 회계연이 있잖아요. 8월 달까지 마감을 하시고 9월 달 되면 새로운 회계연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어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마감을 하고 이제 파운더스 에머랄드를 새 회계연도에 이제 도전하는 목표로 하는 그 해였어요. 9월 달 마감을 하고 10월 달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는데 요가 이렇게 딱 스치는데 요거 뭐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만졌는데 웬 호두알이 딱딱한 호두알이 굴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제 제가 주변에 말해 보니까 그거 병원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병원 가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이 아유 뭐 괜찮겠지 뭐 별거 있겠어 안 가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 배영주 리더님 저 단짝이잖아요. 배영주 리더님이 야 혹은 다 있어 나도 엄청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근데 저기 나 가니까 나 맨날 그래도 혹 때문에 맨날 가니까 그 별건 아닌데 너도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 가보자 한 거예요. 안 가려다가 간 거예요. 근데 아마 배영주 리더님이 안 가셨으면 저 그냥 아예 뭐 괜찮겠지 하고 저 분명히 안 갔거든요. 근데 갔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둘이 결과를 보러 가는데 선생님이 보호자가 오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보호자를 찾으시나? 그랬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거예요.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야 싶은 게 망치로 여러 번 꽉 맞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배영주 리더님은 야 영주야 나 암이래 그랬더니 눈물을 두루룩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괜찮겠지 괜찮겠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파운더스 에머랄드 도전할 때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예전에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 대학 동창인데 저랑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PT를 도전하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도 유방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항암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아야 이거 항암 안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항암 안 하게 될 거야. 제가 밥도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는데 그때까지 이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 배영주 리더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하고 오더니 정아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응답 했더니 네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항암 안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죠. 근데 제가 수술을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혹이 생겼는데 혹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크고 이제 수술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그게 아세요? 암세포가 이렇게 시멘트 뿌려놓은 것처럼 여기가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한 8시간을 정도를 했는데 유방암 치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보통은 혹만 살짝 되니까 보통 두세 시간? 근데 저는 굉장히 길었던 거죠. 8시간의 긴 수술을 하고 나서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항암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8차까지 하셔야 되고 저는 종류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제 암이 다 같은 암이 아니라 유방암이라도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호르몬 양성, 허투 뭐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항암을 8차까지 하셔야 되고 표적 치료도 하셔야 되고 또 방사선 치료도 제가 31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 치료 치고는 굉장히 유방암 치고는 조금 중한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오늘 같이 왔는데 암에 있는 가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너무 행복하게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디톡스를 계속 간간히 하면서 그 화상 입은 것 같은 그 느낌은 좀 사라지면서 이제 화장도 하게 되고 좀 예뻐지기 시작하는 찰나에 제가 암이 생긴 거예요. 진짜 이제 좀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화장도 하고 예전에 화장해도 다 지워져요. 왜냐하면 열감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홍진희 스폰서님 인사도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 피부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약간 인사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랬고 소심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암인 거죠. 그래서 좌절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행복하게 아메 사업을 할 때 제 남동생이 있어요. 이제 중간에 여동생이 있고 막내 남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해외에서 살고 있었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이고 저는 이 남동생이 정말 아메이 사업에 진심으로 하길 바랬어요. 이 동생이 이 사업만 하기만 하면 얘는 뚜껑이 날아갈 거 뻔해. 막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얘 인생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래 누나는 해.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딴 걸 나한테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그딴 거라고 얘기를 해. 그딴 거. 근데 여러분 아무렴 제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딴 거 얘기하겠어요? 이게 너무 좋고 이 인생이 바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희는 찐남매예요, 여러분. 찐남매.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날 핏대 세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별로 얘기도 안 했는데 자꾸 저보고 맨날 입만 벌리면 아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전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깔때기 아메이잖아요. 갖다 대면 다 아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짐이 보이는 거야. 뭐만 있으면 이제 또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나 봐. 그러니까 저는 아메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아메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저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데 그리고 저희 남동생이 VIP 고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착해가지고 또 잘 사줬어요. 그리고 제가 도전 중일 때 파트너하고 열심히 도전할 때 모자라면은 PB가 모자라면 동생에게로 찾아갔어요. 이제 제가 그 사파이어 도전할 때 PB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부모님 청정기를 사드려야겠는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제 동생한테 얘기를 했죠. 저게 아빠 청정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뭐 화를 막 있는 대로 내면서 아니 아빠가 수입도 없는데 그렇게 비싼 거 꼭 필요하냐고 무슨 막 피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알았어. 또 이럴 땐 여러분 VIP 고객님한테는 착하게 굴어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딴 때 같으면 막 혈기로 싸울 텐데 알았어 이랬어요. 불쌍하게 또 좀 불쌍하게 해도 그랬더니 저는 알았죠. 이 마음이 약하거든요. 근데 딱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5, 4, 3, 2, 1 따르릉 전화 바로 울려. 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막 뭐라고 해도 분명히 이거 전화 올 거 뻔하다. 이래갖고 제가 그거 알고 알았어. 제가 굉장히 불쌍하게 그랬더니 불쌍했나 봐요 누나가 자기가 막 뭐라고 막 그때는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와서 청정기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말 이 동생이 아메 사업을 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뭐가 좀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남자긴 하지만 정말 얘가 제가 성격을 열정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걸 알아듣기만 하면 정말 잘할 텐데 인생 바뀔 텐데 근데 들어먹질 않고 저랑 맨날 싸운 거죠. 이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막 이러는 거 어느 날 사람이 좀 그만하라고 하면 이제 그만해야지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고 좀 나보고 정신병자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저 자존심 상해갖고 이제 진짜 얘기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수술하고 나왔잖아요. 8시간. 사람이 기운이 쫙 빠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전신 마취가 전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동생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깨어나갖고 무의식에도 제가 형진아, 너 암해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알았어. 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랬대요. 근데 눈떠 메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때가 코로나였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직장에서 이 계속 월급을 1년 넘도록 받지를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암 치료를 하게 되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 필요해요. 근데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친정어머니도 치매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여동생도 해외에 있고 그래서 남동생이 그때 이제 코로나로 직장이 그렇게 되니까 그만두고 어차피 월급 못 버니까 그만두고 이제 저를 그때 도와준 거죠. 제 병수발을 한 거예요. 제 동생이 저 병원 다 데리고 다니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해야 돼. 막 이랬대요. 근데 제 동생이 그때 비전을 보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김효은 스폰서님, 저 배용지전 교회 집사님들이잖아요. 3명. 근데 이 동네 아줌마들이 뭐 한다고 했는데 진짜 뭐가 결과가 나오기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제가 동생이지만 동생 주머니를 터는 누나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제 동생은 등록금도 다 자기가 벌어서 다녔거든요, 대학교를. 김영진, 나 뭐 사줘, 막 이랬어요. 제가 막 진짜 나쁜 누나죠. 그리고 맨날 나 이거 갖고 싶어, 맨날 그랬던 누나인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너무 웃기네요. 이제 그런 누나가 이제 아메이를 하자고 하니, 근데 이제 이 누나가 돈이 없던 누나고, 사실은 저는 가정의 위기를 경험을 했고, 우리 가정을 지키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마음껏 돈도 못 쓰고 동생한테 용돈 타 쓰는 그런 누나였어요. 근데 누나의 삶을 보니까 뻔하니까 이 동생도 그냥 아유, 자기가 돈 다 쓰고 그다음에 어느 날은 제 옷차림 보면 누나 옷 좀 사입하고 돈도 주고 신발이 그게 뭐야 하면서 신으라고 저희가 돈을 줬던 거 되게 자상한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안 자상한데 좀 뒤로 자상한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찐남매라서 그렇게 자상하지가 않아요. 야,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생이 왜 비전을 받냐면 이 이제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고 있는데 따박따박 인세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돈을 쓰는 거예요. 이 누나가 아픈데 여러분 아플 때 돈 굉장히 많이 드는 거 아세요? 왜냐면 가족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되고 먹는 거, 이 식비도 많이 들고 뭐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각지 않는 돈들이. 그리고 다니면서 병원 다니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러 다니니까 돈을 많이 쓰는데 그전엔 자기가 용돈을 줘야 되는데 이 누나가 돈을 너무 잘 쓰는 거고 또 제가 아버지한테도 불효하는 것 같았는데 이 아버지에게도 우리 막 그때 프로모션 있었어요. 안마의자 막 그거 사드리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근데 이 세 명이 다 성공했잖아요.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아메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 동생이 근데 직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생이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이 가운데 사진 보시면 항암을 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에머랄드 됐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줌나방으로 이 랠리를 했어요. 그 한국 아메이에서. 그래서 이 케이크도 본사에서 직접 저희 집까지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가발이 모자고 여기 임모예요. 그래서 모자 가발을 썼던 이유는 가장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정수리를 가려주니까. 이 모나리자였어요.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에머랄드인데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저는 항암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핀업을 했어요.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 사업의 가치를 더 깊이 느꼈던 시간이었고 내가 4년 동안 정말 이 사업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내가 이렇게 질병이란 변수가 왔을 때 정말 결국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옆에 사진 보면 저희 집인데 이제 뭐 파트너들도 다 미팅 가거나 뭐 홈미팅하고 할 때 저는 철양에 그냥 집에서 어떨 때 이제 항암하고 온 날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또 비전이 뭐였냐면 뉴트리라이트 제가 사업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막 안 먹었던 적도 많아요. 한 달 동안 안 먹기도 하고 디톡스 하면 좋은 거 아는데 막 제대로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못했잖아요. 사람이 환경을 갖다 놔야 돼요. 거기다가 죽게 생기니까 다 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제가 항암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우리 지금 굿모닝 그다음에 W 디톡스 저는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항암의 공포가 여러분 말도 못해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 아마 암 환자분들이 한두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지인이나 가족분 중에 있으시죠? 그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 아마 가족이나 지인분 중에 암 환자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프고 나서 많은 리더님들이 리더님 뭐 저희 파트너가 아파요. 저희 뭐 누가 암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몰랐는데 그냥 더 폭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항암을 하게 되는데 이 뉴트리에이트를 공부를 더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제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건강 공부를 했는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가요법을 했어요. 영양요법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 항암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좀 기운은 조금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저를 환자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1차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힘들 것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암 약물이 쌓이잖아요, 몸에 계속. 거듭할수록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이 항암제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 뉴트리에이트를 진하게 먹으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수월한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왜냐면 저도 그 우리 둘째의 친구 엄마가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엄마가 말한 것들이 하나도 저에게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아프지도 않았고 열도 없었고 그냥 무탈하게 그냥 건강하게 항암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업의 비전도 받고 이 뉴트리라이트가 얼마나 우수한 제품인지 그리고 그게 내 사업의 툴이라는 게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가 돈 버는 일, 일반 노동 수입들은 양동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은 돈이 들어오는 일이에요. 자산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 내 만든 그 수원지가 이렇게 메마른 땅이라면 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라면 나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네트워크가 들어왔지만 철수하고 사라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메이는 이 수원지가 이렇게 풍부한 수원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인 노력의 대가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남편이 직장에 그만두고 1년 동안 쉬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암 투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결코 없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직장 가서 돈 벌어다 주는 게 되게 당연했어요. 그렇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남자면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남편이 그런 위기를 경험을 하면서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남편이 아파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미팅장에 오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이 아프면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실 때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회사, 제품, 수익 구조. 그래서 이 아메이 회사는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는 거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50년 전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 아메이를 설립하며 시작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아메이 사업자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뒤에는 혁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기회와 함께 꾸준히 성장합니다. 암웨이. 네. 정말 믿음직한 회사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되어 있고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전 세계 4대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뉴트리아이트가 그래서 우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그 미국에 있는 300만 여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뉴트리라이트 농장은 이 농약 대신 지렁이를 쓰고 생태 농법을 하는 그런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농 농법으로 이 원료로 화장품도 만들고 우리 뉴트리라이트 제품도 만드는 거죠.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이거는 한 번 발병하면 나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굉장히 좌절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희귀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뉴트릴라이트를 만나서 조금씩 좋아질 찰나에 제가 암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 치료의 과정 거치면서 생각지 못하게 제가 암만 이긴 게 아니라 그 저를 괴롭혔던 그 지루성 피부염이 싹 나온 거예요. 그게 8년 동안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 화상 입었나 싶어서 어르신들은 또 여과 없이 바로 왜 그래? 막 이러고 물어봐요. 얼굴이 왜 그런 거야? 막 이러고 물어봐요. 젊으신 분들은 조금 약간 왜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르신들은 여과가 없어요. 아니 얼굴이 왜 그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유기농 농장에서 만든 원료를 그런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그 여러분 그 병원에서 그 막 연고도 많이 바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피부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막 핏줄이 여기 너무 피부가 얇아져서 막 빨간 핏줄이 없고 피부가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사실 화장품도 병원에서 추천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 제품 중에서 제일 늦게 바꿨던 제품이 바로 화장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뉴트리트 그 원료로 만들었잖아요, 화장품을. 그러다 보니 이걸 계속 오래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속을 건강하게 하면서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우리 아메이 아티스트리는요, 이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이 피부 자체를 개선하거든요. 근데 일반 화장품들은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저 진짜 피부 장벽이 너무너무 피부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다는 걸 아시겠나요? 진짜 제가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저는 암도 이겼는데 그 이제 이 평생 갖고 가야 된다고 했던 이 병이 깨끗이 나은 걸 보면서 또 한 번 이 제품에 확신을 얻었고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고 더 열심히 전달하게 됐고 제가 진심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제품 파는 건 일 같잖아요 근데 진심은 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얘기하고 사실 이 아메이 사업은요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 쓰고 그 내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잘 알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애용자가 되시고요 또 이게 사업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아시면 정말 이게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리 이 화장품으로 제가 너무너무 제가 애용하는 제품이어서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그 피부 장벽이 다 회복이 됐어요. 예전에는 너무너무 예민하고 빨개서 정말 너무 피부가 되게 그 많은 치료로 인해서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됐고요. 여러분 이 생필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제 건강을 지켜줬던 제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가 계시다면 경피독이 무서운 거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품 공부하셨으니까. 제 주변에도 보니까 암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바꾸는 제품이 뭔지 아세요? 이 샴푸, 바디 로션 제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 바디워시나 바디로션 이런 것들 피부를 통해서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피독은 배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샴푸부터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변에 암투병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바꾸게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 제품들이거든요. 화장품 이런 것들은 피부를 통해서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경피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제품군들이 다 저를 위한 제품들 같은 거죠. 그리고 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값싼 영양제인 물.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물을 꼭 갖고 다니고 또 자기 전에 이 건강한 어, 좀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되는 거죠. 앰모스피어 스카이로. 여러분 암 환자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나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먹는 거. 이 아주 뭐 산에서 나는 유기농 식품을 먹고 그다음 좋은 공기, 좋은 산소를 마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이들도 키워야 했고 일도 해야 됐고 도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암을 택했고 그래서 제가 항암을 하되 좀 건강하게 사실 암 환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재발이에요. 재발의 공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재발을 했을 경우는 열 배가 돼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실제로. 저 아는 동생도 1년 반 만에 재발을 했어요. 저는 올해로 이제 5년 차거든요.
근데 보통 재발이 2년에서 3년 안에 다 거의 재발이 와요. 90% 이상이. 근데 재발이 할 때는 한 10배가 돼서 독하게 와요. 이 암세포가 굉장히 똑똑해서. 그래서 제 아는 동생도 처음에 이제 항암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동안 보상심리로 막 술도 먹고 막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1년 반 만에 재발을 하면서 그냥 항암, 뭐 독한 치료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의 친척 언니도 연기였대요. 근데 1년 반 만에 재발을 하면서 싹 다 절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발이 굉장히 무섭고 재발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유방암은 재발이 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죠, 저도. 나 재발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도 많았었고, 보통 10년 뒤에도 오는데, 10년 뒤, 뭐 20년 뒤에도 재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재발했다기보다는 또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재발은 좀 빠른 시일, 3년 안에 오고, 그래서 보통 5년을 기점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루성 피부염일 때 굉장히 체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미팅장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럼 2시간을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는 외출 한 번만 해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그 정도로 체력이 너무너무 안 좋고 늘 막 몸이 처지고 가라앉고 피곤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보통 항암하시고 보세요. 제가 수술을 8시간 했죠. 항암을 8차례 했죠. 표적 치료를 30회인가? 2년 동안 했어요. 표적 치료도 이렇게 주사 맞아 항암처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표준 치료보다는 안 힘들지만 그것도 했죠. 그다음 방사선 치료도 31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후유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어, 감기 한 번 한 달 알아보세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아픈 기색이 역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에너지가 그 전보다 그 지주성 피부염 있고 피곤했던 제가 아니라 저는 완전히 거듭났다고 봐야 돼요. 체력이 너무 좋아져서 뭐 다이아몬드 여행 가서 다들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하다가 저녁에 잔데 저 혼자 막 돌아다니고 체력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메가요법으로 좋아지긴 했는데 그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또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끊었어요, 그냥. 제가 이제 확신이 더 생겨서 처음에 그 호르몬제 먹는데 이것도 발암 물질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고 그 공포감이 말도 못해. 그 후유증하고. 근데 제가 자궁 내막암이 또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제가 자궁 내막암이 오더라도 그 약을 먹는 이유는 유방암보단 그래도 낫다 해서 그 드러내면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먹는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자궁 내막암이 이게 두꺼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내가 아세로라시를 더 먹어야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5차례 메가요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치료를 하신 분들은 이 영양소가 배출이 엄청나고 필요량이 엄청 많아요. 일반 사람보다. 그래서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 아니더라도 어디가 아프신 분들은요. 메가요법이 맞아요. 왜냐하면 영양 그런 치료 같은 거 공부하시면 아시게 되는 게 보통 사람보다 필요량이 엄청나게 많고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실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 수치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간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간을 돕거든요. 간이 해독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먹으면서 그 암에 대한 공포도 없지만 이 체력 자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사실 지금 아메이 사업이 역동적으로 하는데 막 지방도 다녀야 되죠. 어디도 다녀야죠. 맨날 다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외출을 못했던 제가 이 뉴트리얼트를 먹고 나서 체력이 너무 좋아져서 그 제가 암 치료를 그렇게 오랜 시간 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후유증은 뭐냐면, 이제 여자로서 생리는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 나이도 됐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았는데 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건 호르몬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 때문에 앞머리하고 정수리는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이 체력적으로 오는 후유증은 일절 없어요. 아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진짜 알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알리시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또 사업에도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내가 먼저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음. 저의 라이프 생활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바르고 마시고 영양제 먹고 물 떠갖고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 이 퀸으로 요리하고 또 영양제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운동하고 씻고 엘사백 쓰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이제 청정기와 함께 잠드는 거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거든요.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굿모닝. 이 굿모닝은 저는 누가 알려준 건 아닌데 제가 암 치료하면서 이 굿모닝을 생활화했어요. 그랬더니 군살이 완전 빠져요. 이 체지방부터 빠지고 건강 에너지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암에서 이 뭐죠? 굿모닝을 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암 투병할 때 그러니까 지금 4년 정도를 하나도 안 빠지고 굿모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 팀에서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아메이는 어떻게 돈이 될까? 예전에는 200원에 제품을 만들어서 1,000원에 소비자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했죠. 근데 이 중간에 800원이라는 돈이 엄청나다는 걸 대기업에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200원에 만들어서 광고를 한번 하고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700원에 줬죠. 근데 소비자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이 1959년에 제품을 2배로 만들었어요. 이 원가를 들여서 그래서 회원 소비자들 700원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까지도 없애고 이 중간에 300원을 우리 같은 회원 소비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광고 홍보 하는 걸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TV에 보시면 연예인들이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막 좋은 집에서 살고 막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거 다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걸 대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중간 광고 홍보를 내가 해서 그것들을 매출을 모아서 35%의 캐시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 이게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수익 구조가 너무너무 공정해서 미국의 에디슨 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부분이 너무너무 이게 신박하다 해서 마케팅 상을 받았어요. 에디슨 마케팅 상을 1993년에 받았거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앨런 머스크도 2012년, 2014년에 이 에디슨 상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93년도에 받은 거죠. 그 장영이라는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이 수석연구원도 이 사업의 이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셨더라고요.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으실 만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 수익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마 제품을 전달하셨을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스폰서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포인트를 모으는 일이에요.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합산을 해줘요. 내가 전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합산을 해서 캐시를 돌려주는데 3%부터 내가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그때부터 3% 캐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포인트를 안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20만 포인트를 모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캐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20만 포인트를 쓰고 나에게 전달하고 이거 썼더니 너무 좋아. 캐시도 돼. 알렸는데 저도 이거 제품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2명에게 알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캐시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우리는 왠지 스폰서님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스폰서님은 포인트를 모으니까 80만 포인트 제일 많이 모았어요. 포인트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사람도 어때요?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심지어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6%, 80만 포인트면 6%거든요. 그래서 4만 8천원을 받는데 이 4만 8천원이 그룹 전체에 생긴 거기 때문에 스폰서님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빼주셔야 돼요. 나는 20만 포인트 A하고 B가 알렸어요. 근데 나는 총 60만 포인트, 포인트 합산하니까 60만 포인트, 3만 6천 원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12,000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또 어떻죠? 나 혼자 쓴 게 아니라 A와 B도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A와 B에 쓴 거를 줘야 돼요. 36,000원에서 A와 B 쓴 거 20만 포인트 6,000원씩 빼주고 나니까 나는 24,000원이 되는 거죠. A와 B는 혼자 썼으니까 6,000원.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나에게 한 번 전달했지만 나는 2번 알렸기 때문에 그 2배. 이제 이거는 광고 홍보한 그 노력의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노력순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업의 성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포인트를 모으는데 1년에 1,000만 포인트를 모으시게 되면 SP라고 하시고 3번 모으시면 GP 그리고 6번을 달성을 하시면 정식 사업가 PT라고 하고요. 그리고 2명의
파트너분들과 함께 성장을 하셔서 도우셔서 같이 함께 성장을 하시면 사파이어, 세 분과 성장하시면 에메랄드, 그리고 여섯 분과 성장을 하시면 다이아몬드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아미의 꽃이라고 하고 다이아몬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데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중간 핀밖에 안 돼요. 우리 이준호 심하영 리더님은 크라운 굉장히 높은 핀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 알고 저는 아메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은 많죠. 그쵸? 너무너무 밖에 나가시면 돈 버는 일은 많은데 누군가에게 이런 도구를 줄 수 있는 게 많은가? 여러분 땅을 팔 수 있는 도구가 삽도 있고 포크레인 있어요. 그쵸? 똑같이 땅을 파는데 어떤 게 금방 파요? 포크레인이죠. 근데 누가 더 열심히 일하죠? 삽, 삽질이라고 해서 삽은 열심히 더 힘들어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히 해요. 그런데 결과는 누가? 포크레인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판을 바꾸고 도구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살고 싶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어 알려주지만, 나 지금 바빠, 노 땡큐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살고 싶었는데 방향성도 몰랐고 뭐가 잘 사는 건지도 몰랐던 저였는데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나의 성취가 누군가의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마존에 습관이 답이라는 자기 개발서 1회요.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부자들의 대부분은 멘토가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제가 어저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멘토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교육자들을 뽑을 때 이 인터뷰를 할 때 멘토가 있으십니까? 하고 꼭 질문을 하신대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멘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 부모님이기도 하고 뭐 교수님이기도 하고 멘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멘토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곳에 오니까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 멘토도 계시고 여러분 아마 심하영, 이준호 스폰서님, 리더님도 저에게는 멘토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상위 스폰서님도 다 멘토잖아요. 멘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의 멘토가 있다고 대답한 부자들의 93%가 내가 이룬 막대한 부가 바로 멘토 덕분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환경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위너스 시스템, 홍재인 스폰서님 계신 거죠. 저는 이 스폰서님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생각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부자들의 선택이 따로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와서 배우게 된 거예요. 스폰서님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변화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어. 체질에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 나 말도 잘 못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아는 사람하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이 사업은 내가 변하는 사업이에요. 변화가 어려운 것이지. 그런데 나 혼자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멘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곳에 왔더니.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제 습관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건강한 라이프 생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지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제가 이 속에 왔더니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와 섬김과 인내를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곳에서 최고의 나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변화가 누군가의 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순무 색깔이에요, 순무. 순무 아시죠? 자주 색깔. 목하고 색깔이 완전 다르죠. 근데 이게 심지어 뽀샵 처리한 거예요. 얼굴에 가작가루 얹은 것 같이. 이거는 조금 그래도 약간 나아진 사진이에요. 더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우울했었죠. 여잔데 얼굴이 이 모양이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옆에는 홍진 스폰서면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부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스폰서님한테 늘 부끄러워서 약간 소심하게 인사하고 얼굴도 잘 못 들었던 저였거든요. 제가 암투병을 비록 하긴 했지만 건강해지고 뉴트럴라이트 덕분에 건강해지고 그 제 오랜 지병이었던 질성 피부염도 깨끗이 나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여러 리더님들과 친구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안에서 친구도 많이 생기고 또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렇게 인정식도 하고
제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처음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어요. 이제 이때는 암투병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정말 이때 감격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이 많았었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제 동생이 여행을 성취해서 같이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족 여행, 저희 아이들까지 가게 됐고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너무너무 보람이 컸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가 더없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중국 부호 같지 않으세요? 제 동생인데 에머랄드가 돼서 이제 싱가포르 여행, 그게 원래 다이아몬드 여행이었는데 코로나 때 다이아몬드들이 여행을 못 가서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달하길 정말 잘했다. 비록 싸우긴 했지만,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뚜껑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동생이 됐고요. 이렇게 또 시드니 다이아몬드 여행 가게 됐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뭐 시드니랑 계속 여행 사진인데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또 지중해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가족들이 모여서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 여행 어떻게 갈까 막 이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행 한번 못 가서 막 다른 사람 부러워했던 저였고 지갑에 돈이 없어서 늘 힘들었던 저였는데 아이들하고 여행을 고민하게 됐고 저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친구들이 지중해 여행 간다니까 야, 너 있는 집 자식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부르조아였네 막 이러고 이제 저희 딸은 대학생이고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둘 다 그런 얘기를 듣대요. 저희 딸도 숨겨진 부잣집 딸이었어. 막 이런데요. 친구들이 다 부잣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 왜냐하면 지중해 아무나 못 가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해마다 여행을 2번씩 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제가 늘 들려드리는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빨리 이제 독립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첫째는 지푸라기로 얼렁뚱땅 집을 졌어요. 그리고 둘째는 조금 나는 튼튼하게 져야지 하고 통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벽돌을 한 땀 한 땀 네트워크 쌓듯이 그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표지에서 사진 보면 이미 다 짓고 룰루랄라 놀고 있는데 셋째는 아직도 벽돌을 쌓고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해서 언제 싸울래? 언제 집 지을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셨어요. 이 늑대가 지푸라기 한번 훅 부니까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튼튼한 둘째네 집으로 통나무 집으로 갔는데 통나무도 숨 한번 크게 쉬니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막내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이 집은 날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꼭 아메이 같았어요. 지푸라기는 월급쟁이, 그죠? 통나무는 자영업 전문지, 벽돌집은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변수는 아니 늑대는 변수. 저는 이 동화책을 보면서 야 이거 완전 아메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동화책을 보면서 이 생각을 발상을 했다는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메이는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갑니다. 아메이를 한 5년과 하지 않은 5년은 다를 거라 저는 진심 그거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잘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래 잘할 자신은 없는데 내가 아메이를 했을 때 어차피 시간 가는 거 5년 뒤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에게 아메이란 인생 역전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프로젝트는 함께하는 거거든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저의 인생만 바뀐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같이 인생을 바꾸자고 같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 당신에게 아메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 인생 역전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정말 꿈꾸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아메이가요. 혼자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다면 작게 시작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작고 보잘것 없느리고 쌓여서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는데 그것들이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로 보답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도우시는 스폰서님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 멋진 인생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